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과 글로벌 광물 전쟁 한 배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한 4, 5년 전이었나요? 게르마늄 몸에 좋다고 팔찌 차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 나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소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본 가면 선물로 부모님들 드린다고 많이 사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대부분 첨단 장비에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마늄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게르마늄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시경, 그다음에 밤에 야간에 전투할 때 우리가 예. 보시면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광학 장비? 예, 광학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첨단 장비로서 광섬유에도 들어가고요. 또 갈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겐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전력 예.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 반도체요? 예,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수출 통제하면은 못 구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그 광물을 2개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은 없고요. 그래서 예. 안심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리라든지 투식스라는 그 생산 기업이 있거든요. 그쪽이 타격을 입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 동조했던 기업들 스위스, 에스티크, 마이크로 또 독일 인피니언 이런 예. 업체들도 다 타격을 입는데 메인은 이제 미국이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입게 거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요즘 웬만한 첨단 무기에는 다 유도탄, 유도 미사일 들어가니까 반도체가 꼭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소재를 중국에서 막아버리면 아예 그냥 미국도 반도체 생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트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중국에서 애초에 원광 자체 또는 그 재련을 마치고 난 여러 가지 산화물 자체를 막아버리면 미국에서 제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미국이 네. 이 중국의 그 광물 공급망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죠. 조금 전 말씀하신 그 히토류, 예. 그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히토류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대안이 없어가지고 중국 외에는 중국 대체제가 외에는 없다. 예. 물론 지난 10년부터 계속 시도는 해왔습니다만은 큰 성과가 없고요. 예를 들면 히토류 우리가 매장량, 생산량, 그다음에 사용하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네. 거의 압도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히토류를 생산해서 어디에 사용하냐면 대부분 자석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자석을 만드는데 굉장한 재련 과정도 필요하고 예. 또 그다음에 이미 90% 이상 공급망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체 중국이 생산량이 한 70%, 예. 그리고 전반적인 공급망까지 합치면 90%까지 장악하고 주로 그 자석이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그런 핵심 소재에 쓰인다. 전기차하고 모터, 그다음에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 예. 그다음에 모든 장비에 그 모터가 들어간 모든 전자 장비에 다 들어갑니다. 네. 기계 장비, 공구에도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생산되는 히토류의 네. 43%가 히토류 자석 만드는 데 사용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25년, 2027년 이렇게 가면 70% 이상 될 겁니다. 전 세계 생산되는 모든 히토류의 네. 70% 이상이 자석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중국이 이미 90% 이상의 자석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처럼 자, 우리나라에 이런 자원이 있다. 그래서 나 이거 무기화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 요즘 관심 좀 받고 있어 하는 나라 또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남미라든지 예.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남미 쪽에서 리튬이라든지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처럼 좀 자원 보호를 위해서 네. 각종 내부 규정이나 법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자원민족주의를 좀 신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조금 전에 리튬 말씀하셨는데 네, 리튬. 리튬이라는 게 최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 오르고 내리고 등락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리튬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 하얀 석유라고 할 정도로 주로 어디에 쓰이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 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쪽에 전 세계 매장량의 한 50%, 53% 이상 예. 그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던데요. 예, 리튬 맞습니다. 트라이앵글? 예, 예, 여기서도 잘하시네요. 그럼 좀 무기화하거나 국유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08년에 리튬 광산을 국유화를 했고요. 네. 나머지 두 국가도 올해 국유화를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이 삼각 트라이앵글에 들어있지 않지만 볼리비아도 언급을 하셨는데 볼리비아 리튬 같은 경우는 채굴권을 중국 컨소시엄이 따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우리 기업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기업들이 조금 늦긴 늦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투자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리턴하는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 중국 같은 경우 국영기업 위주로 굉장한 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웬만한 남미 광산, 호주 광산, 전 세계 웬만한 리튬 광산은 중국이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석유의 오펙처럼 예. 이들 나라들이 어떤 뭐 리튬 오펙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늘 뭐 갈륨이라든지 저만 예. 게르마늄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리튬이라든지 히토류에 대해서 좀 네.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는. 매장량이 많은 거랑 예. 그거를 캐내서 경제성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기술 이건 또 전혀 별개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미국도 히토류 예를 들면 매장량이 굉장히 많고 예. 생산도 예를 들면 한 4만 3천 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량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리튬이 전 세계 생산량 호주가 가장 많습니다. 네. 거기 90% 이상이 다 원강이 중국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재련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재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련을 하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매장량보다는 생산량이 중요하고 네. 그 생산량을 떠받치는 재련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튬을 뭐 하얀 석유라고, 이렇게 예. 또 비유를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같이 뭐 하얀 석유도 없고 검은 석유도 없는 이런 자원 빈국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이 광물 전쟁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과거와 다르게 앞서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남미처럼 신자원 민족주의, 자원 보호주의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를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네. 굉장히 고가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또 진출하는데도 민간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외 광산 개발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나서서 네. 또 기업을 뭐 지원을 하거나 또 우리 광물자원 공사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제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동환 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